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난 12월 말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전 국민에게 개인당 600불씩 지급하는 이 스티뮬러스 체크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또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제공되는 2차 PPP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은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번에 통과된 2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실업수당에 대한 지원책,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역시 지난번 스티뮬러스 체크 또 PPP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최종 통과된 법을 토대로 연방노동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해서 발표하고요. 이 내용을 각 주의 노동청에서 그 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지난 연말 연방노동부에서 1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휴일 오전에 대략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연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봤고요. 이 영상에서 대략 10개 정도의 사안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여럿 있다 보니까요. 꼭 신경 써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각 주에서도 이 연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관련된 규정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이 EDD 웹사이트를 지난 연말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웹사이트에서는 관련 캘리포니아 규정을 곧 자세하게 업데이트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주들도 비슷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다는 것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연방노동부의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 노동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월 27일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고 나서 이 내용, 그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인데요. 이게 마치 지난 3월 달에 CARES Act인데 이거 CA Act 해야 될 텐데 좀 입에 잘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이 지금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노동부에서 12월 30일에 이와 같은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대략 한 19페이지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캘리포니아 EDD입니다. 역시 12월 31일에 최근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면서 레이리스트 업데이트로서 나오는 얘기가 12월 27일에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준비는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We cannot implement the new programs until we receive guideline from the 노동부에서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 어저스먼트를 만들고 있고 또 언제라도 이 페더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우리가 컴플리트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개된 그런 사항들을 한번 10개 정도의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이 CARES Act를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들이 다 이 과거 프로그램의 연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크게 봐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에 한 8, 9개월 전에 이 실업수당에 대해서 막 말씀드렸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3가지였었어요. PUA라는 컨셉, PUC라는 컨셉, PEUC였었는데요. 그때도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PUA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생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또는 파트타이머 등에게도 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는 그 내용으로서 PUA가 생겼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PUC라고 하는 거는 주정부가 원래 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그 주체인데
그리고 또 실업수당의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주체인데, 이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600불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당시 이제 7월 말까지만 이건 가능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300불을 또 일정 기간 동안 더 연장해주는 그런 행정명령이 발효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PEUC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이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주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대개 한 4개, 5개 정도의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26주 동안 제공하는 그런 제도인 건데, 여기에 연장을 해주기를 13주까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펀딩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최대 39주로 갔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이할 만한 또는 주지할 만한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법은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하겠죠.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300불을 11주 준다더라.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 기존의 지급 기한을 11주 연장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지급받던 주정부 어떤 실업수당에 추가로 300불을 주당 받는다. 얼마 동안? 11주 동안. 이라는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둘 다 11주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1번에 대해서는요, 마치 우리가 PEUC에서 요 13주 동안 연장했던 것과 마찬가지에 11주를 추가로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 PAC, 여기서는 PAC라고 부르는데 Pandemic Assistance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300불씩 추가로 주는 거는 지난번 PUC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장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PUC의 11주 연장, 지금 우리가 지급받고 있는 실업수당 기간을 11주 연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대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라는 것은 26주 원래 예전부터 받던 거, 그 다음에 13주 PUC 1차에서 연장해 줬던 거, 그 다음에 이번에 11주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불씩 매주 11주 동안 지급받는 것은 역시 지난번 PUC와 비슷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항은 역시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파트타이머들도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27일 2020년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겠죠. 세 번째로 PUC를 11주 연장한다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11주까지 연장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말은 1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주를 기준으로 따지면 3월 13일 주까지 가는 그런 스케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와 같이 26주, 13주, 11주를 다 받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50주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3월 13일까지 이 50주가 다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4월 10일까지 수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자영업자, 파트타이머 포함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 이 PAC 300불을 기존의 실업수당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 이것도 역시 11주 동안 더 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말 그대로 하드 클로즈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6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도 7월 말까지 되는 거였었죠. 7월 말까지 끝나는 게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6월 달에 시작한다고 해서 7월 말보다 더한 기간까지 600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로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300불 추가 지급은 앞서 이 PUC의 연장은 최대 4월 10일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여긴 그런 거 없고요. 3월 13일 주까지 지급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PUC였었죠. 600불 추가로 지급받는 거의 조건도 내가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일부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기간 중에 주정부로부터 UI라던가 PUA를 수령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당연히 충족이 되겠죠. 왜냐하면 PUC가 11주 연장됨으로써 이때까지 계속 지급을 받으니까요. 당연히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와 파트타이머도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요.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는요. UI를 받는 그런 분들이죠. 그럼 전통적으로 26주를 지급받았었는데 여기서 1차 PUC로서 13주가 추가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해당자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10월이었었나요? 7월이었었나요? 이때 이 Fed ad라 그래서 Fed 그 다음에 extended duration이었나 해서 20주 동안 더 주정부 차원에서 이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늘려줬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11주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자영업자 등 PUA를 수령하고 계셨던 캘리포니아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39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컨셉은 26주 더하기 13주였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10월 달이었을 겁니다. 주지사가 이 PUA 수령자들에 대한 이 수령 기간도 7주를 연장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11주가 추가가 되다 보니 최대 57주까지 지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어떤 제약 조건으로서 이와 같은 PUA 수령자 중에 UI나 Fed Ed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은 이 57주에서 차감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물어보시는 그런 사안인데요. 뭐냐? 내가 이미 39주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주에 계시건 간에 26주를 지급받는데 PUC의 혜택을 보고 그래서 이걸 다 받았는데도 39주가 11월에 예를 들어 11월에 끝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실업수당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번에 연장된 PUC 수당 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신 내용인데 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가 지금 자주 묻는 질문에서 설명한 거를 잠깐 읽어보면요. 이 PUC 익스텐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레귤러 UI 클레임이 7월 8일 2018년도 7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언제 이 처음 그 unemployment 클레임, 실업수당을 클레임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끝났을 경우라면 이게 이미 지금 시점에서 끝난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그 말은 지금 이미 실업수당이 PUC 익스텐션까지 감안해서 끝난 그런 사람들의 경우 재지원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8번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베네핏 이어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가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한 뒤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베네핏 이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냐? PUC 이 연장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역시 답은 yes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EDD에서 얘기하기를 실업수당을 일단 재신청해야겠죠. 당연히 베네핏 이어가 끝났으니까 지금 다 끝났을 텐데 다시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이 베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직전 뭐 한 18개월까지 돌아가서 그 기간 동안에 내 어떤 그 수익 활동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가지고 내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그 베이스 피리어드를 돌아가서 봤을 때 지원할 자격이 없다. 받을 그 잔액이 없어서요. 그럴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영불,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노티스를 먼저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자동으로 PUC 연장에 등록되었다라는 그런 노티스를 받을 거다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지금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9번째 질문으로요. 100불 스테이트 실업 수령자 경우, 실업수당 수령자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는 조건.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CDC를 통해서 300불씩 추가로 주당 지급하는 그 행정명령을 통과하면서 그때 나왔던 규정이었잖아요. 주정부에서 100불 이상 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 이게 여전히 있는 거냐? 이번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불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있지만 PUC의 익스텐션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해당이 될 거다. 당연히 자격을 갖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으로요. 추가로 100불, 300불 외에 추가로 100불을 받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데 이건 뭐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상은 급여생활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 그러니까 뭐 투잡을 뛰는 걸 텐데 하나는 자영업,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거겠죠. 하는 경우 이걸 이제 믹스드 어너라고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이와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기존에는 어땠었냐면
이분들이 급여 생활도 하고 또 자영업도 했을 때 소득을 두 곳에서 모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실업수당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UI를 신청하는데 만약에 내가 UI를 지급받을 경우라면 PUA는 지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손실은 내가 이 실업수당 혜택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새 규정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누구냐? 자영업 소득이 연 5,000불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이 급여 소득을 잃어서 UI를 받을 경우에 이 PUA에 대해서는 자격을 그동안 갖추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그래서 토탈 금액은 300불 이 추가로 받는 거에다가 또 100불까지도 더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연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정부가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주에서는 이걸 채택할지 안 할지가 모두가 채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아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EDD의 지금 가이드라인에 그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채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그 다음에 뉴욕 등에서 현재 채택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1,000불의 월급을 받고 그리고 또 1,000불의 자영업 소득이 있었다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 예는 사실 플로리다인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불의 월급을 받다가 이거를 잃었을 경우에는 대략 115불의 UI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최대 UI 금액은 원래는 275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의 급여 소득이 1,000불이라서 말하자면 낮아서 최대 수령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본인의 소득은 사실 1,000불 더하기 1,000불 2,000불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다 급여 소득이었더라면 UI만 받는데 이분의 UI 금액은 231불이 됐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똑같이 소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믹스드 인컴 어너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와 같은 믹스드 인컴 해당자들의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1,000불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의 채택 여부는 주정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가이드라인은 언급하고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이 연방정부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또 각 주정부에서 이 연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공유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